치킨집 창업을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진짜 석유는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 및 소비 습관들이 기록된 데이터가 비싼 가격에 팔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때 공짜로 여겨지던 데이터가 1억 원이 넘게 거래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그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 월요일의 지식 맛집 월요지식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국내 카드사로부터 서울의 상권 분석 데이터를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억 원에 거래되는 이 데이터는 서울 지역의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유동인구, 상업시설, 시세 등을 변수로 고려한 정보들인데요. 데이터를 이용해 카드 매출이 활발한 유망 지역과 함께 지역 내 적정 임대료까지 산출할 수 있어 빅데이터는 곧 돈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관광객들에 대한 카드 내역 데이터를 5천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 자치구, 동 단위로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알려주는 알짜 정보인데요. 해당 지자체는 관광객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신혼여행인지 효도여행인지 등을 구분해 향후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유료 데이터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과 카드사 등 데이터를 만든 회사가 데이터 거래소에 내놓은 각종 데이터를 정보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가는 유통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데이터를 사고 파는 중개 플랫폼이 바로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들을 공유해 새로운 상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5천여 개 금융기관이 학교나 연구소, 핀테크 기업에게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도 스타트업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까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연구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 방법은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간단합니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예로 들면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등록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판매와 마찬가지로 가입 후 데이터를 찾아 결제하고 데이터를 다운받는 간단한 형식입니다. 2019년 12월 국내 첫 민간 데이터 거래소로 출범한 한국 데이터 거래소 KDX는 유통소비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경제산업, 금융, 보건의료, 소비, 통신, 물류, 부동산, SNS 등 많다 많아 14개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1호 한국 데이터 거래소는 출범 이후 3,000명 회원 돌파와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 따르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유동인구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금융 데이터 거래소 핀디엑스는 등록,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을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 모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에 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거래소에서 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거래될까요?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개설 2달 만에 등록된 352건의 데이터 중 328건이 유료 데이터이며 지역별 카드 소비 데이터, 소득 지출 금융재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 연령별 소득 정보 등 13건이 총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유료 데이터 중 잘 팔린 데이터는 카드사의 지역별 카드 이용 정보, 코로나19 소비 동향 데이터, 은행의 서울 지역 단위 소득 지출 금융재산 정보, 신용정보사의 지역, 직업, 가구, 성별, 연령별, 부채 및 연체 정보 등이 있습니다. 무료 거래 데이터는 신용정보사의 삼성생명 맞춤 데이터, 금융결제원의 지역별 부도 현황, 카드사의 시 군구별, 업종별 가맹점 데이터 등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데이터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경제를 부흥시키는 한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가 내놓은 데이터에는 배달앱 이용 고객 및 음식점 연계 카드 매출 데이터, 국내 5대 직장 지역 카페 업종 소비 트렌드 등이 있는데요. 특히 한강공원 내 배달 음식 이용 트렌드를 보면 영등포 양화 한강공원 주변에선 치킨 프랜차이즈를 차리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양화 한강공원을 찾은 20대에서 60대 방문객 중 상당수가 치킨을 시켜 먹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하하, 저도 양화 한강공원 주변에 치킨집을 한번 차려볼까 생각 중인 기업들 주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 정보는 모두 각 개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은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대두가 된 것이 최근 모든 핀테크 회사와 금융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착되면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하도록 만들고 기업 간 데이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가격 비교가 어려웠던 금융, 통신, 의료 분야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 예시로 땡땡 파이낸셜이 준비하고 있다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개인, 보험료 정보를 조합한 맞춤형 자동차 보험 조회, 자산소득 수준에 맞는 부동산 매물 추천, 통합 데이터 기반 새로운 대출 심사 모형을 이용한 대출. 정말 놀랍지 않나요? 21세기의 석유인 데이터로 바뀌어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류지식이었습니다.